주식 투자를 잘할 것 같은 연예인. 예. 올려주셨죠? 네, 황진님께서는 김생민. 아, 그 네. 리포터 하시는 김생민. 연예 리포터. 전문 리포터죠? 예. 그리고 섹시킬러님께서는 하지원. 본인이 좋아하시는 여성 성우분이 생각합니까? 예. 그리고 로즈그린님, 제 의견에 동감하셨어요. 준우 씨가 잘할 것 같다고 하셨고. 맞습니다. 그 영민이 엄마님, 저희가 맨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불러드렸는데 못 들으셨나봐요. 너무 섭섭하다고 하시네요. 우리 네. 그 안인기 전문가께서는 손지창. 손지창. 손지창 씨도 예전에 아.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빠친코. 아. 예. 손지창 씨는. 카지노에서 또 예, 카지노에서 돈을 크게 벌었었다. 벌었다고 했죠. 예. 돈 그리고 없는 송아지님께서는 배용준. 배용준 씨는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게 아니고 본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그렇죠. 뭐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걸 혹시 배용준 씨가 들으면 참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세력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좀 급변한 게 있었죠? 네. 맞아요. 예. 자, 우리 오늘의 멘토 소개해드려야죠. 네. 예. 자, 윤정도 대표께서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투자 잘할 것 같이 생각되시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어떤 연예인이 좀 주식 투자를 하면 잘할까요? 글쎄요, 묻지도 말고, 뭐, 따지지도 따지지도 말고, 말고. 이순재. 이순재 선생님. 씨. 네. 어. 연륜도 있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검증된 또, S대 출신이시고, 그렇죠. 네. 참 특이하시네요. 예. 이순재 씨를, 네. 근데 그 투자 습관은 별로 특이하신데. 좋지는 않은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렇게 투자하는 건 별로 좋은 습관이 묻지마 아닌데 투자잖아요. 묻지마 투자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예. 자, 오늘 사연 주신 분, 넥타이 투자자.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이신데요. 네. 점심시간에 몰래 하신대요. 화장실 가서 예, 그리고 또 이 회사는요, 컴퓨터를 방화벽으로 막아놔가지고요,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네요. 정보 이용료도 엄청 나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화도 어디 화장실에서 받지 않으실까 싶기도 한데, 네. 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많으십니다. 네,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아, 여기 회사 근처입니다. 예, 사무실, 예. 회사 근처요. 네. 회사 근처 어딜까요? 주차장? 이렇게 좀 울리는 거 보니까. 살짝 울리는 거 화장실인 것 같고. 예, 그, 직장 다니시면서 점심시간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애로점이 많죠? 에러점은 있는데요. 네. 예, 그렇게 뭐 크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시간을 많이 못 내서 투자를 하시면은 제약도 많으시니까 수익률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단기는 잘 못하고요. 네. 예, 수익이라든가 좀 중기로 가고 있죠. 그러면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지는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회사 네. 생활은 얼마나 하셨고요? 회사 생활이 한 15년 됐고요. 예. 오. 그럼 한 5년 정도 이제 회사 생활 하시고 나서 종잣돈을 좀 모으셔서 시작한 지가 10년 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10년 동안의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수익률은 아주 안 좋죠. 안 좋으세요? 얼마나 잃으셨어요? 금액을요? 네. 1억 이상 잃었죠. 네? 억대. 네, 1억 이상. 결혼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모르시겠죠? 네. 회사에서도 모르고 집에서도 모르고 본인만 알고 계신데 허허 그냥 웃고 마시네요. 아니, 근데 직장 다니시면은 이 들어오는 수입이 이렇게 유리알처럼 다 보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1억이란 돈을 잃으셨는데 집에서 모르고 계실 수가 있죠? 일부는 알고 있죠. 일부는 알고 있고. 일부 1,000만 원 정도 알고 계시고 지금 어디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나오셔서 네. 필리핀 복도, 주차장, 화장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빨리 궁금하신 거 얘기 듣고 좀 편하게 쉬시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어떤 걸로 좀 알려드릴까요? 뭐가 궁금하세요? 종목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종목이요,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세요? 예,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예. 메디톡스에 대해서, 좀 매도 시점이라든가, 예. 메디톡스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매수가가 29,000
29,500원입니다. 29,500원이시고요. 다른 종목은 안 갖고 계시고요. 뭐, 예, 다른 종목도 있긴 있죠. 예, 있긴 있으신데 지금 종목이 현재 궁금하다. 메디톡스가 제일 궁금하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보다 좀 어렵게 매매도 하시고 힘겨운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간 10년간의 손실을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꼭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할 때 목소리가 제일 크시네요. 네, 빨리 끊고 빨리 이제 사무실로 사무실로 올라가셔야 들어가셔야 되니까. 되니까. 일단 메디톡스에 대한 궁금증은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겠고 네. 윤정도 대표랑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직장을 15년 다니시면서 1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1억을 이루셨다면 네. 이제쯤은 좀 정리를 하시고 차근히 돈을 모아보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싶네요. 이제쯤은 수익 좀 낼 때가 되는데 한 가지를 10년 하셨으면. 근데 이제 한 가지를 10년을 하신 게 아니고 두 가지를,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한 10년을 하시다 보니까 더 어려우시죠. 굉장히 어려워지신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뭐 물론 손실이 나시다 보니까 뭐 야간에 공부도 하실 거고 뭐쭉 해오셨을 텐데 이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제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겉으로 이제 빙빙 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그 삼성전자 월봉 차트를 한번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째 투자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하시더라도 수익이 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이제 IT가 버블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에 버블 깨질 때 깡통 쳤다 뭐 이렇게 이제 사연을 주시기도 했고요. 네. 2005년도에 이제 또 시작했다가 작년에 모기 사태 때문에 또 뭐 손실이 크게 났다 하셨는데 삼성전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예전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대략 한 22%까지 높았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12% 정도. 어쨌든 뭐 시가총액 1위잖아요. 네. 시가총액 1위인 그 삼성전자 기준을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셨다 할지라도 지금은 수익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10년 전에 삼성전자만 사갖고 그냥 쭉 갖고 계셨어도 그렇죠. 수익이었겠네요. 뭐 10년 예. 전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편입을 하셨다 치더라도 지금 기준에서는 거의 뭐 원금 수준이 되시든지 조금 수익이 나시든지 네.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하락폭이 25.39%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편입을 하셔도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내 증시의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률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만 가지고 계시더라도 진짜 주식시장에 접근하신다는 거는 종목에서 수익을 내겠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뭐 살아나주고 계속해서 성장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 자산이 뭐 부동산이나 다른 쪽 자산보다는 주식 쪽에서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셨다면은 어떤 종목을 뭐 편입을 하셨더라도 수익이 좀 나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일정 부분에 이제 어찌 보면 불로소득의 개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도 이쪽에 돈을 자금을 넣어서 수익이 났다면 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요. 만약에 수익이 또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이 되셨다면은 아무래도 또 직장 생활을 그만 접으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 맞아요. 이렇게 손실이 계속 누적적으로 나오고 10년간 매매를 하셨다면은 파생 상품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파생 상품은 진짜 말 그대로 거의 뭐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진입이 되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매매 패턴 자체를 목적 자체를 좀 바꾸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약세로 약보합으로 돌아섰죠. 1386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권에 아직 있습니다. 519.91포인트, 520포인트 정도 네. 선에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이 코스피가 이 1380에서 1420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의 한 달째예요. 예. 예. 너무 지루해요, 이제. 뭐 전문가분들도 할 말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뭐, 저는 뭐 더 할 말도 없죠. 3월 중순부터 뭐 조정 나온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국내 증시가 여전히 지금 또 최근 들어서 또 나름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중국 증시 정도가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증시가 신고가 나오더라도 뭐 예전만큼 쭉쭉 뻗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내 증시 오늘 기준까지 고점 대비해서 한 3%대 하락인데 예. 미국 같은 경우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잖아요. 유럽보다도 그렇고.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하락률이 4에서 6%대. 그리고 이제 옆 국가, 일본 대비해서도 우리가 좀 더 방어가 되고 있고요. 예. 가장 비슷하게 흘러갔다라고 할 수 있는 대만과 항생. 항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대 하락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12%대 하락입니다. 그런 걸 보면 또 네. 방어가 잘 되고 있네요. 굉장히 방어가 잘 예. 되는데 마지막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의 기준점이 좀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어찌됐건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이 대부분의 국가가 20일선이 이탈된 상황이다. 60일선까지 이제 좀 벌어져 있는데 예.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쪽의 랠리 기준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느냐의 기준이 되는데 지표 놓고 보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아침에 나왔던 부분,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큰 폭의 조정 이후에 미국의 이제 그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근데 뭐 거의 사실은 미미하죠. 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시장 예상치를 뭐 월등하게 뛰어넘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사실은 이 역시도 애매모호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결국은 뭐 정강 후약으로 또 1%대 하락이 나왔는데 뒷부분 좀 더 놓고 보죠. 미국의 건축허가 건수 장기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자체가 없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모기지 신청 건수 자체도 줄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미국의 산업 생산 부분 자체도 이 부분이 이제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일단 정강 후약의 흐름이 어제 나오게 된 건데 이런 흐름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시간 나머지 부분의 지표는 예. 이제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예. 일단 그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러한 부분도 개선폭을 찾기가 어렵다. 근데 가장 지금 연동성을 높게 보는 거는 달러와 인덱스입니다. 네. 3월 이후에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 국채를 굉장히 많이 9천억 달러 정도 발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국채를 많이 발행했죠. 근데 이게 하반기에 또 1조 달러 정도 발행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3월부터 지금까지 달러가 약세를 쪘기 때문에 원자재도 올라갔고 이머징 마켓도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축 통화로의 그 지위를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면 예.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죠. 타격이 크죠. 예. 전체적으로 다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을 만약에 달러 약세 부분을 뭐 방어할 힘도 없습니다만 방어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상품 시장이나 이머징 네. 마켓 쪽에 돌아다녔던 자금이 멈춰질 가능성 혹은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여전히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네, 1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